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동안 건강히 잘 되셨죠? 그동안 우리가 영상 보면서 또 공부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보통 커트 공부를 한다라고 얘기할 경우에 가장 첫 번째가 원랭스, 그리고 그레듀레이션, 그리고 레이어, 이렇게 세 가지의 형태를 배우게 돼요. 그래서 선과 어떤 각도들을, 그리고 두상의 각도를 이해하는 공부들을 하게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전 시간에도 각 두상에서의 90도를 들어서 세미 레이어를 한번 해봤어요. 근데 어떤 그런 이론적인 부분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꾸준하게 숙지를 하셔야만 거기에 따른 어떤 응용 방법들이 생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공부하게 될 내용은요, 우리가 어떤 90도의 레이어를 기본적으로 머릿속에서 잘 생각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실무적으로 우리 고객님들께서 오셨을 때 어떤 우리 고객님들의 얼굴 형태라던가 그분의 분위기,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쁘게 디자인을 해줄 수 있는 커트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우리 선생님들께서 기본적으로 긴 머리의 고객님들이 오셨을 때 우리 고객님들 펌을 하시던 혹은 집에서 내가 어떤 웨이브 드라이를 넣으시던 그 형태에 맞게, 그리고 우리 고객님들의 어떤 이미지에 맞게끔 층을 낼 수 있는, 손쉽게 층을 내고 어떤 좌우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론적인 공부는 내가 숙지를 했다면 지금부터는 실무적으로 우리 고객님들께 어떻게 예쁜 스타일을 해드릴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자, 우리 선생님들 커트 준비 되셨죠? 오늘은 왜 파팅이나 섹션을 나누지 않았냐면요, 우리 선생님들께서 가장 기초적으로 하셔야 될 게 있어요. 고객님들 처음 만나시게 됐을 때 우리가 층을 내는 어떤 레이어, 긴 머리 하게 되면 굉장히 부담감을 많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가장 실수하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처음에 고객님과 상담 후에 고객님이 원하시는 길이를 먼저 설정하고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배운 원랭스를 이용해서 고객님이 원하시는 길이를 먼저 전체적으로 일단 베이스를 먼저 잘라놓은 후에, 그리고 섹션과 브로킹을 나눠서 예쁘게 각도를 들어서 커트를 해주시게 된다면 거의 실수할 일이 없겠죠. 그리고 레이어를 치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지만 오늘은 가장 기본적으로 가장 실수하지 않고 예쁘게 층을 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할 거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 위그 상태를 보시게 되면 위그는 항상 똑같아요. 위에는 뭔가 모량이 많지만 하단 쪽은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나풀거리죠. 이건 아깝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정확하게 어떤 디자인이라던가 선을 보시기 위해서는 조금 아깝다 하더라도 나풀거리는 이런 기점까지는 좀 깨끗하게 잘라 주셔야만 내가 제대로 된 각도로 어떤 베이스로 커트를 했는지 명확하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또한 지금 보시게 되면 앞선의 이 날림, 이런 부분들을 조금 제거하기 위해서 길이를 설정해서 갈 건데요.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좀 날리는 길이가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길이를 예쁘게 일자로 끊어낼 수 있는 기점까지는 아깝게 생각하지 마시고 커트를 해주시면 돼요. 저도 지금부터 원랭스 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항상 원랭스는 뭐예요, 우리가? 그냥 각도 없이 깨끗하게 일자 느낌으로 커트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 잊지 않으셨죠? 전체적으로 예쁘게 좀 선을 만들어 주세요. 자, 앞선은 어차피 우리가 조금 길게 하던 짧게 하던 층을 냈을 경우에는 약간의 U자 형태를 띠게 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뭔가 우리가 원랭스 할 때처럼 굳이 막 바디 포지션을 옮겨가면서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깨끗하게 우리 고객님이 원하시는 길이 정도로만 설정해서 앞쪽 사이드도 뒤쪽으로 살짝 당겨주시게 되면 어떡해요? 사이드 베이스로 가지고 온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좀 길어지는 느낌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 상태 그대로 그냥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왜? 지금은 어떤 윤곽, 기본적인 토대의 커트이기 때문에요. 고객님이 원하시는 길이만 설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막 힘들게 안 하셔도 돼요. 뭐 일자가 되지 않았다라던가 그래도 크게 상관없어요. 이제는 베이스가 끝나고 나면 바로 층을 줘서 예쁘게 레이어를 한번 시작해 볼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조금 얄쌍한 모발이 몇 가닥 안 되는 날린 머리들을 좀 깨끗하게 정리하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온더, 미들, 오버 세 구역으로 나눠서 층을 내는 방법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더, 미들, 오버로 이렇게 나누어 놓았는데요. 우리 선생님들께서 보시기 조금 용이하시라고 저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눠 놓았어요. 지금 그래서 처음 시작은 이제 온더 부분을 잘라야 되는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제가 지금 마른 머리, 예전에는 항상 제가 물을 좀 충분히 분무하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는 마른 머리에다 지금 시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긴 머리 고객님이 오셨을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젖은 머리 상태보다는 마른 머리에서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한 선을 보실 수가 있고요. 정확하게 내가 각도나 베이스를 이용해서 커트를 했을 때 예쁜 디자인의 선상을 그대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 고객님들의 머리 상태가 지금 우리 위그의 상태처럼 대부분 이렇게 손상모가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근데 젖은 머리인 상태에서 빗질을 할 경우에 어떻겠어요? 굉장히 많은 엉킴이 있겠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긴 머리 고객님이 오셔서 커트를 하실 때는 이렇게 예쁘게 조금 건조하셔서 예쁜 커트 선상을 그대로 보시면서 커트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어요. 자, 지금부터 온베이스를 이용해서 이동을 할 거고요. 오늘의 각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전 시간에 두상 각도에서 90도를 주면서 세미 레이어를 커트를 했어요. 그렇지만 오늘의 커트 각도는 같은 90도이지만 두상을 면으로 놓고 보는 면의 각도를 이용할 거예요. 면의 각도라고 하는 것은요, 두상을 굴곡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면으로 보는 거예요. 자, 옆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면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되고, 내가 커트를 하고 있는 그 선상의 패널에서 면일 경우 내가 지금 자르고자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죠. 이렇게 들어 놓으셨을 때를 90도라고 보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반을 낮추셨을 때가 45도, 점차적으로 낮추게 되면 30도, 20도, 10도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2단을 다 자르고 나서 그 다음 패널을 넘어갔을 때 90도는 뭐가 될까요? 똑같죠. 내가 자르고자 하는 패널에서 면으로 생각하고 이 상태로 됐을 때가 90도라고 보시면 돼요. 똑같이 낮췄을 때가 45도, 점차적으로 낮추면 계속해서 각도는 낮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처음 지금 온더 부분에 커트를 하실 때 면의 각도 90도를 이용해서 최대한 낮은 각도를 이용해서 커트를 할 건데요. 20도 정도로 커트를 할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낮은 각도를 이용해서 커트를 하는 이유는 처음에 이 온더 섹션에서 네이프 라인에서 너무 각도를 드실 경우에 점차적으로 내가 자르고자 하는 패널 자체에 층이 굉장히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가이드를 어느 정도의 각도를 주어서 잡느냐에 따라서 각도가 극심하게 올라가면서, 극심하게 올라간다는 건 또 뭔가요? 우리가 처음 고객님과 약속해 놓았던 가이드라인 선상이 아니라 그 각도대로 올라가서 길이가 짧아짐으로 인해서 앞쪽 사이드도 굉장히 짧은 머리의 커트 형태가 나오겠죠. 그래서 처음 시작인 이 온더 섹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 20도 정도로 커트를 해 놓았는데 조금 무게감이 있다라고 하시게 된다면 조금 더 드는 그런 개념으로 이동을 계속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첫 시작은 20도로 해보지만 그 상태의 어떤 위그 상태 혹은 또 우리 고객님의 웨이트라고 하죠. 무게감 자체가 너무 하중으로 떨어질 것 같다라는 개념이 된다면 조금 더 각도를 들어서 그 코너 정도를 조금 더 제거해서 조금 더 가벼움을 부여할 거예요. 지금부터 커트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항상 똑같죠? 정중선에서 일단 가이드를 먼저 설정할 거예요. 빗질 곱게 하신 상태에서 원랭스의 무게감은 그대로 우리 선생님들 보고 계시죠? 자, 베이스는 온베이스를 이동해서 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도는 90도 아니죠? 굉장히 낮춰져 있어요. 45도보다 20도 정도로 커트를 먼저 할 거예요. 자, 빗질 곱게 하시고 저는 판넬을 약간 휠게요. 우리 선생님들 보시기 좀 용이하시라고. 이렇게 보시게 되면 어때요? 원랭스를 이용해서 잘라놓았던 이 부분은 어떨까요? 우리가 가이드죠, 가이드. 이 라인이 절대 잘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이드를 놔둔 나머지 윗단의 아이들을 이렇게 커트해 주시면 되겠죠. 자, 1차적으로 가이드가 설정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온베이스로 계속 이동을 하시면 돼요.
가이드를 가져오셔서 온베이스 이용 그대로 예쁘게 빗질하시고, 어때요? 똑같이 가이드 기점, 하단 쪽 가이드는 우리가 고객님과 약속한 부분이죠? 이 부분은 더 이상 자르시면 안 된다. 왜? 고객님이 원하시는 길이는 여기였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서 판넬을 끝냈고요. 자, 그 다음 또 온베이스. 빗질 곱게 하시고 똑같이 가이드 놔둔 상태에서 코너만 제거해 주신다라는 개념이시면 돼요. 자, 똑같이 마지막 온베이스. 자, 그 라인 또 한번 커트. 자, 레이어라고 하시면 대부분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냥 내가 만들어 놓은 우리 고객님의 어떤 모발 상태에서 직사각형이 되겠죠? 지금 길이가 있기 때문에 직사각형 형태에서 그 사각형에서 코너 부분만 제거를 해주시면 된다라는 개념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럴 경우엔 어때요? 하단 쪽 직사각형에서 상단 쪽에 코너만 제거를 하게 되면 나머지 가이드 쪽은 놔둔다 하더라도 짧아진 부분에 어떻게 해요? 단차가 생김으로 인해서 레이어 형태를 띠게 되겠죠. 이 상태에서 내가 조금 더 각도를 많이 줘서 가벼운 느낌을 주고 싶다 하실 때는 어떻게 해요? 조금 더 많은 각도를 들어서 많은 코너를 제거해 주시면 되는 거고, 조금 내가 낮은 조금 차분한 느낌의 레이어를 보시겠다라고 하시면 각도를 낮추셔서 코너 부분만 제거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 가셨죠? 자, 지금 좌측의 커트가 끝났어요. 우측 또한 마찬가지로 온베이스를 이용해서 그대로 코너만 제거하는 작업. 각도는 어떻게 해요? 20도요. 자, 정중선 가이드를 이용해서 옆선으로 또 이동을 해야 되겠죠? 자, 빗질 곱게 하시고, 판넬 전에 살짝 우리 선생님들 보시기 용이하시라고 조금 틀었어요.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그냥 이동 라인으로 해서 계속 커트하시면 되겠죠. 온베이스라고 하는 것은 나의 바디 포지션도 어때요? 그때그때 이동을 하셔야 된다는 개념이겠죠? 똑같이 코너 원랭스로 잘랐던 부분은 손대지 않는다. 그리고 또 다음 단 코너. 자, 그리고 마지막 단. 자, 이 상태로 해서 좌우의 커트가 끝났어요. 그럼 이제 체킹이라는 것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길이를 줄이거나 할 때는 버티컬을 쓰지만 체킹을 하실 때는 호리존탈을 이용해서 체킹을 해주시면 돼요. 단, 호리존탈을 들어서 체킹을 하실 때 보통은 내가 자른 각도가 20도라는 개념을 잠깐 잊으시나 봐요. 그래서 항상 체킹을 하실 때 이렇게 들어서 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어때요? 굉장히 많은 길이의 어떤 막 튀어나온 아이들이 굉장히 많죠. 이랬을 때 이 부분을 내가 자르게 되면 어떻게 해요? 또 다른 가이드가 또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생각하실 건, 체킹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버티컬로 각도를 주어서 베이스를 주어서 커트를 했지만 그 각도대로 들어서 20도를 잡았죠, 우리가 아까.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20도를 들어서 그대로 호리존탈을 이용해서 체킹을 하시면서 튀어나온 것만 체크를 해서 잘라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가 몇 도의 각도, 그리고 어떤 베이스를 잘랐는지를 잘 생각하셔서 체킹을 해주시면 돼요. 자, 우리 선생님도 체킹하세요. 저도 한번 체킹할게요. 자, 자를 때는 버티컬로 잘랐지만 체킹을 할 때는 호리존탈로 체킹을 한다. 그리고 또 하나, 내가 들었던 버티컬로 자르면서 들었던 그 각도를 그대로 해서 호리존탈에 적용을 하고요. 더 이상 들거나 더 낮추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한 20도 정도로 커트를 했기 때문에 호리존탈로 마찬가지로 20도 정도만 들어서 체킹을 하는데요. 중간중간 튀어나와 있는 모발만 살짝씩 제거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체킹하실 때도 어떻게 해요? 온베이스를 이용했기 때문에 항상 바디 포지션은 이동. 그래야 정확하게 판넬을 보시면서 튀어나와 있는 곳들을 다 제거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언더존 쪽에 커트가 끝이 났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실루엣을 보고요.
무게감이 혹시라도 너무 무겁다라든가 할 경우에는 각도를 조금 더 들어볼 거예요. 자, 우리 선생님들도 체킹 다 끝나셨죠? 자, 이제는 그 다음번 우리가 각도를 조금 더 들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한번 또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호리존탈을 이용해서 체킹까지 끝낸 상태인데요. 어때요? 웨이트가 조금 무게감이 많이 감소하지는 않았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조금 더 각도를 들어볼까 해요. 아까까지는 우리가 처음 커트 시작은 20도로 시작을 했지만요. 지금은 그 20도에서 약 한 30도 정도, 한 10도 정도만 조금 더 높여보는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방법은 똑같아요. 정중선에서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레이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길이가 길기 때문에 직사각형에서 코너만 정리하는 개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똑같이 직사각형을 한번 또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온베이스를 이용해서 직사각형을 잡은 상태예요. 근데 그 상태에서 각도를 조금 더 높였어요. 높였을 경우엔 어때요? 가이드 선상 자체가 아까 20도로 잘라 놓았던 가이드 선상이 있기 때문에 그 선상까지 또 다 잘라내면 안 된다라는 거죠. 직사각형에서 코너 부분만 제거하시면 되는 거예요. 코너만. 그렇다라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이 부분은 가이드로 놔두신 상태에서 나머지 이 부분의 코너만 제거해 주시면 30도 정도의 각도를 그대로 보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다시 빗질 하셔서 조금 더 각도가 들린 상태예요. 그러면 어때요? 남아있는 이 부분만 또다시 제거. 아까는 20도였는데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다시 30도로 변경을 하고 있는 과정인 거죠. 자, 그대로 베이스는 온베이스로 가주시면 되고요. 똑같이 코너 부분만 살짝. 자, 그리고 또 가이드를 가져와서 그 다음 판넬 이동. 온베이스 각도가 조금 들렸어요. 이렇게 해서 열어보시게 되면 가이드, 아까 우리가 잘라 놓았던 가이드를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보시게 되면 아까 이 안쪽에 지금 짧은 라인 보이시나요? 이 부분을 커트해 주시면 돼요. 온베이스 확인하시고 자, 그 다음 판넬 또 온베이스. 제거할 코너가 아까보다는 약간 줄었죠. 20도로 잘라 놓았던 처음 가이드가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자체 끝났기 때문에 우측도 마찬가지 온베이스 이동해서 계속 잘라보도록 할게요. 한 번 더 체킹할게요. 확실히 드러나죠? 좌측에서 커트를 하면서 당겨올 때 온베이스가 아니라 약간 이제 저도 사이드 베이스로 갖고 왔다는 거겠죠. 그래서 항상 바디 포지션이 중요해요.
내가 자르고자 하는 부분에 내가 어떻게 위치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길어지기도 하고 짧아지기도 하는 게 바디 포지션이거든요. 그리고 커트는 거짓말을 하지 않고요. 자, 지금 이제 정확하게 커트가 다 되었어요. 아까보다는 굉장히 조금 더 가벼운 느낌의 커트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온베이스를 이용해서 커트를 하다 보니 어떤 느낌인가요? 약간 이렇게 U자 라인이 조금씩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온더 섹션 쪽은 우리가 커트가 끝났고요. 이 상태에서 내가 만약에 조금 더 각도를 더 줘서 가벼움을 더 주고 싶어요 라고 하신다면 30도가 아니라 조금 더 들어주는 45도가 됐던 50도가 됐던 우리 선생님들께서 설정하시면 된다.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가 처음에 고객님과 설정해 놓았던 길이 자체를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그렇죠? 왜? 내가 각도를 많이 주면 줄수록 처음에 내가 우리 고객님과 약속했던 그 가이드라인 선상에서 많이 짧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고객님과의 상담이 가장 중요해요. 많은 층을 주실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를 가장 먼저 물어봐 주셔야 되는 부분이 이런 어떤 우리가 커트를 해가면서 생각 없이 각도를 들어줌으로 인해서 앞쪽에 고객님이 직접 직면하게 되는 앞머리 쪽의 디자인 라인을 아무도 생각하고 자르지 않는다라는 게 문제가 돼요. 그래서 항상 중요한 것은 고객님과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그리고 처음에 우리가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정해놓았던 가이드 선상을 잊지 마시고 그 선상에서 많이 벗어나는 커트를 만들지 말아야 되겠다는 개념을 갖고 계셔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 가셨을까요? 자, 그래서 지금 온더존은 우리가 커트가 끝났어요. 지금 이제 미들존을 풀어서 커트를 또 예쁘게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미들존 커트를 해야 돼요. 이제 선생님들도 이렇게 준비가 되셨죠? 곱게 빗질해 놓으신 상태가 됐을 거고요. 그래서 똑같아요. 지금도 여기서 온베이스를 이용해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면의 각도가 또 한 번 들어가요. 이제 두상의 위치 자체가 좀 높아졌기 때문에 두상에서 놓고 봤을 때 어때요? 두상을 면으로 놓고 봤을 때 내가 자르고자 하는 패널에 위치에 가서 이렇게 직각으로 되셨을 때가 90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여기서 낮춘 각도, 반을 낮추게 되면 45도 정도의 각도를 뜨게 돼요. 그래서 미들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면의 각도 90에서 반 정도 낮춘 45도 커트를 이용해서 갈 거예요. 그래서 가이드는 하단 쪽, 온더존에 있는 아이를 가이드로 해서 가겠지만 각도는 45도, 베이스는 온베이스를 이용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딱 중요한 거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온베이스로 이동은 하되 이어 백포인트 쪽에 우리가 앞쪽 사이드와 연결되어 있는 부분만 어떻게 해요? 사이드 베이스로. 이 부분은 왜 그럴까요? 그렇죠. 이어 포인트와 이어 백 포인트, 우리가 항상 원랭스를 하던 아니면 레이어를 자르던 가장 문제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어요? 그렇죠. 모발이 가장 많이 없는 이어 포인트와 이어 백 포인트에서 가장 문제가 커지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각 온베이스로 이동을 하지만 이어 백 포인트 부분에 햄라인 쪽에 그 한 패널만 사이드 베이스로 살짝 우리가 자르고자 하는 가이드 쪽으로 살짝만 가져와서 커트를 해주시게 되면 이어 백 포인트와 이어 포인트에서 어떤 없어지는 머리라던가 우리가 흔하게 파먹는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를 많이 쓰잖아요. 그런 머리 없이 예쁘게 레이어를 만들어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시 하셔야 될 거, 이어 포인트와 이어 백 포인트가 있는 미들 포인트에서는 항상 햄라인 쪽의 머리는 사이드로 가져와서 커트해준다. 그 개념만 명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부터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면의 각도 90에서 반을 낮춘 45도 각도를 이용해서 이동할 거고요. 우리 선생님들 바디 포지션은 어떻게 해요? 계속 온베이스이기 때문에 이동은 하고 이어 포인트와 이어 백 포인트 쪽은 어떻게? 사이드 베이스로 살짝 당겨와서 커트해준다. 오버 디렉션. 좌우로 내가 원하는 쪽으로 판넬을 가져와서 커트하는 오버 디렉션을 사용하시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 가셨죠? 이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온베이스 이용할 거예요. 가이드 잡아서 어때요? 면의 각도 90에서 반을 낮췄어요. 45도.
빗을 곱게 하시고 틀어서 지금 하단 쪽 가이드가 이 부분에 있어요. 나머지 이 부분만 커트해 주시면 되겠죠? 자, 내려놓고 그 다음 번 또 온베이스 45도 각도로 들었어요. 자, 드시게 되면 어때요? 이렇게 보시면 기존 가이드가 보이시죠? 이 부분을 잘라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판넬 또 이동할게요. 자, 똑같이 어떻게 해요? 아까 가이드 잘라놓았던 부분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빗질해서 정확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부분이 가이드가 되겠죠? 그 부분을 가이드 자를 패널을 잘라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제 햄라인 쪽 마지막 단에 왔어요. 그러면 이 아이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우리가 오버 디렉션 살짝 온베이스라면 이 자리에서 잘라줘야 되지만 살짝 뒤로 당겨온다. 오버 디렉션으로 커트를 할 거예요. 온베이스라면 이 자리가 맞겠지만 지금은 살짝 각도는 똑같이 45도. 그리고 어떻게 해요? 기존 가이드 보이시죠? 가이드 기점으로 해서 커트. 자, 이렇게 해서 좌측 커트가 끝났어요. 그럼 이제 우측도 똑같이 진행해 주시면 돼요. 잊지 말아야 할 거 햄라인 쪽 이어 포인트, 이어 백 포인트는 어떻게? 오버 디렉션 그것만 유지하시고 나머지는 그대로 온베이스로 이동할 거예요. 각도 45도. 이제 판넬 보기가 굉장히 쉬워졌어요. 그쵸? 가이드가 그냥 쉽사리 다 보이네요. 그쵸? 똑같이 똑같이 가이드 이용. 나머지 직사각형에서 어떻게 코너만 제거한다. 자, 이제 마지막 이 아이는 어떻게 해요? 오버 디렉션 살짝 가져와서 45도.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단까지 커트가 끝났어요. 지금 우리가 버티컬로 커트는 했지만 체킹은 어떻게 해요? 호리존탈 바로 들어갈게요. 체킹해주세요. 자, 그러면 각도도 어떻게 해요? 내가 들었던 45도 각도로 해서 체킹을 해주셔야겠죠? 튀어나온 곳만 제거한다. 쭉 진행하다가 갑자기 햄라인 쪽에 갔는데 머리가 약간 길어졌어요. 잘라요, 안 잘라요? 자르면 안 되죠? 왜? 오버 디렉션 했던 부분이잖아요. 절대로 자르시면 안 돼요. 튀어나온 것만 제거해주세요. 튀어나온 것만. 맞춘다고 해서 뚝 하고 잘라버리시면 다시 또 다른 가이드가 또 생성이 되는 거예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커트는 처음에는 1mm의 단차지만 위로 가면서 혹은 또 이동을 하면서 1mm가 2mm가 되고 2mm가 3mm가 되는 것이 커트예요. 그래서 항상 저는 지금 우측이 좀 많이 길어요. 왜냐면 선생님들께 좀 보여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 저 바디 포지션 자체가 이동 포지션을 못 하다 보니까 이게 계속 길어지네요. 우리 선생님들은 잘 하고 계시죠? 저는 조금 길어져가지고 체킹은 호리존탈, 버티컬로 자르고 체킹은 호리존탈. 더 중요하게 보시는 건 이제 이렇게 잡아서 잘 잘렸는지 중앙으로 모발을 모아 보는 거죠. 확실히 또 우측이 길어졌네요. 선생님들 잘 자르셨을 거예요. 제가 지금 판넬 자체를 명확하게 보면서 해드렸어야 되는데 조금 더 동선에 약간 제한이 있다 보니까 자꾸 실수를 하게 돼요. 선생님들께 실수하지 말라고 해놓고 저는 막 실수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중앙으로 모아서 체킹해볼게요.
이제 커트선이 좀 예쁘게 가고 있어요. 네, 이제 커트선이 예쁘게 맞았어요. 이 상태로 커트가 완성이 되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해 놓으셨는데 지금 웨이트의 위치를 보니까 이 부분에서 많이 좀 뭉쳐있는 형태가 나와요. 이랬을 때는 우리가 아까 온더존에서 사용했던 방법대로 똑같이 위에서 각도를 살짝 더 주시면 돼요. 어떤 개념이냐면 직사각형의 형태에서 살포시 각도만 들어서 코너만 제거를 해주십사 하는 거예요. 요 부분 직사각형에서 이런 네모에서 요 부분만 제거를 하자는 거죠. 요 부분만 제거를 하게 될 경우에도 어떻게 해요? 나머지 요 부분에서 꼭지점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레이어를 또다시 띄게 돼요. 그래서 각도를 지금 상태보다 약간 더 드는 상태에서 그 코너 부분만 살짝 또 한번 제거해 보도록 할게요. 어떤 변화가 있는지 우리 선생님들도 같이 한번 해보세요. 자, 똑같이 직사각형에서 45도에서 각도만 조금 더 들어서 이 부분만 살짝 제거하시는 거예요. 코너 부분만. 다른 건 더 이상 손대지 않을 거예요. 그냥 코너 부분만. 그랬을 때의 변화를 한번 좌측과 우측을 통해서 한번 살짝만 확인하고 갈게요. 똑같이 여기만. 별거 아닌데 그 코너 부분만 제거했을 때 어떤 변화가 오는지 자, 똑같이 좌측만 한번 똑같이 이동해 볼게요. 자, 똑같이 여기 코너 온베이스로 쭉 이동은 하지요. 하는데 이 백포인트에서는 어떻게? 오버 디렉션 자, 코너만 살짝 자, 마지막 단은 어떻게 해요? 항상 오버 디렉션 살짝 여기 코너만 직사각형에서 코너만 제거하는 거예요. 자, 어때요? 웨이트의 위치 자체가 이 부분이 살짝 더 가벼움이 느껴지시나요? 우리 선생님들? 정말 그 직사각형에서 이런 직사각형에서 여기만 없애준 것 뿐이에요. 근데 전체적인 실루엣 자체가 굉장히 차이가 나죠? 뭔가 조금 더 레이어가 들어가 있는 느낌이 나오지 않으세요? 네, 레이어 커트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각도를 부여하는지도 중요하지만 무거운 부분에서 그 웨이트 부분에서 어떻게 깨주느냐도 가장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들이 쭉 해왔는데 이 부분에서 무겁다고 해서 각도를 더 많이 들어버려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급격하게 단차가 훅 하고 오거든요.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해요? 하단 쪽은 나풀거리는 느낌의 커트가 나올 수도 있고, 가장 중요한 거, 고객님과 약속하신 길이에서 많이 짧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원하는 각도만큼 들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웨이트, 무게감이 설정되어 있는 그 부분을 어떻게 깨주느냐, 각도를 최대한 들어서 부여하면서 그 웨이트를 깨주느냐, 그렇지 않고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직사각형에서 정말 그 직사각형이 뭉쳐서 웨이트가 형성된 곳에서 꼭지점만 없애서 웨이트를 없애주느냐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 가셨나요, 선생님들? 자, 그래서 지금 좌측 같은 경우에 웨이트를 이렇게 깨놨기 때문에 우측도 똑같이 해주시면 되겠죠. 자, 우리 선생님들 진행하세요. 오른쪽 똑같이 온더 베이스 이용. 살짝 정사각형에서 어떻게 해요? 코너만 제거한다. 코너. 나머지 아까 가이드 손 된다? 안 된다? 되면 안 된다. 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정말 그 꼭지점에 그 살짝만 없애줄 거기 때문에. 나머지 마지막 오버 디렉션.
좌측 우측이 다 끝났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 이제 버티컬, 커트, 체킹, 호리존탈 체크하세요. 저도 체크할게요. 각도는 아까보다 조금 더 들렸기 때문에 체킹하실 때 어떻게 해요? 조금 더 들어줘야겠죠? 자, 처음에 내가 잘랐던 각도를 잘 생각하셔서 호리존탈로 이동. 자, 이어 백포인트, 이어 포인트 쪽에 모발이 좀 길어졌다. 왜? 우리가 오버 디렉션을 했기 때문에. 자른다 안 자른다 절대로 체킹하면서도 자르면 안 된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예쁘게 레이어 형태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제는 오버존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디자인의 꽃 오버존까지 이동을 해서 오셨어요. 그러면 똑같아요. 지금부터도 똑같이 온베이스로 이동을 하시다가 마지막 한 패널은 어떻게 해요? 오버 디렉션. 왜? 이어 포인트와 이어 백 포인트에서 없어지는 머리라던가 혹은 짧아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미연에 연결선상을 예쁘게 하기 위함이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자, 지금부터 이동을 하시는데 정중선 가이드를 기점으로 해서 이동을 하실 때의 각도는 이제 면의 각도 90도를 이용할 거예요. 그래서 하단 쪽 우리가 아까 45도를 잡았지만 조금 더 높여서 직사각형의 코너를 없앴던 그 아이를 가이드로 이용해서 오버존은 면의 각도 90도를 이용해서 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스는 어떻게 해요? 온베이스요. 자, 우리 선생님들 진행해 보세요. 저도 시작해 볼게요. 정중선부터 시작하되, 자, 베이스 자르는 방법은 버티컬, 체킹은 호리존탈. 그대로 잡으셔서 하단 쪽 가이드 보이시죠? 그 부분 맞춰서 내가 면의 각도 90도가 확실한지 확인하시고 체크하시고 커트. 자, 그리고 다음 패널 버티컬 온베이스 90도 확인하시고 커트. 자, 그 다음 패널 또 이동. 버티컬 온베이스. 자, 마지막 패널은 어떻게 해요? 오버 리액션 살포시 가지고 와서 커트 해주시면 되죠. 자, 각도는 똑같이 90도 확인하시고 커트. 자, 이렇게 해서 오버존 좌측이 끝났어요. 이제 우측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90도 확인하시고 커트. 그 다음 패널 90도 확인하고 온베이스 확인하고. 자, 판넬 또 이동. 90도 확인하시고 온베이스 확인하고 커트. 자, 이제 마지막 패널은 어떻게 해요? 오버 디렉션 살포시 가지고 와서 90도 확인하고 커트. 자, 버티컬 이용해서 커트를 했어요.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 약간 무게감이, 웨이트가 조금 뭉쳐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방법으로 코너만 제거하는 방법을 한 번 더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체킹은 그 후에 할게요. 네, 지금까지 온더 미들까지 쭉 우리가 체킹 후에 다시 한번 각도를 줘봤기 때문에 오버존에서는 그대로 우리 선생님들께서 한 번 더 직사각형에서 꼭지점, 코너를 제거하고 난 후에 체킹하시는 것이 훨씬 수월하실 것 같아요. 지금부터 한 번 더. 자, 아까 우리가 패널을 잡았을 때 90도였죠?
근데 이 상태에서 각도를 조금 더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조금 더 들었을 땐 어떻게 해요? 똑같이 요 코너만 제거하면 되겠죠. 요 부분 요거만 제거하시면 돼요. 직사각형에서 그 꼭지점 그것만. 자, 조금 더 각도를 들어서 잘라줬을 때 그 라인이 없어졌죠? 일단은 좌측을 한번 그대로 진행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똑같이 우리 아까 미들존에서 했던 것처럼 좌우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여기서 내가 조금 더 가벼움을 부여하고 싶다 할 땐 어떻게 해요? 각도를 더 들어주시면 되겠죠. 각도를 더 들어서 잘라주면 되겠죠. 그 코너 부분만. 그쵸? 그 코너 부분만. 그래서 그 각도의 위치에 따라서 조금 더 가볍게, 조금 더 무겁게 이렇게 인지를 해서 레이어 컷을 하시면 돼요. 어떤 각도를 주느냐, 그 각도에서 직사각형의 코너를 제거하느냐에 따라서 가벼움도 무게감도 형성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저희는 90도로 했지만 약간 웨이트가 이 부분에 좀 뭉치는 느낌이어서 그 각도보다 조금 더 들어서 면의 각도로 봤을 때는 거의 살포시 들었기 때문에 한 100도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직사각형의 그 코너 부분만, 이 코너 부분만 제거를 한 거예요. 여기에 원래 있어야 될 그 코너 부분만 그대로 온베이스 이용하셔서 계속 왼쪽 패널 진행해 보도록 하세요. 자, 지금 보이시죠? 코너 부분 제거. 또 온베이스. 아까 90도에서 좀 더 들어주는 거예요. 보시게 되면 또 코너 나오죠? 거기만 제거.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마지막 패널 오버 디렉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쵸? 살포시 당겨서 각도는 각도대로 주긴 해야죠? 자, 코너 정리.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왼쪽 커트가 끝이 났어요. 그러면 오른쪽에 해놓지 않았던 부분 하고 비교를 해보시게 되면 어때요? 웨이트의 위치가 조금 더 위로 올라가면서 조금 더 연결선상에 부드럽게 연결이 될 거예요. 웨이트가 하중에 뭉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코너를 조금만 제거했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쵸 여러분? 그래서 왼쪽이 완성이 되셨다면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그 코너를 살짝 제거해 보도록 할게요. 저도 해볼게요. 여긴 아까 잘랐던 부분인가 봐요. 버티컬, 온베이스, 각도만 한 100도 정도? 코너 여기. 코너. 마지막 패널은 오버 디렉션. 코너. 자, 이렇게 해서 좌우 커트가 끝이 났고요. 이제부터는 체킹은 어떻게 해요? 호리존탈.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가장 또 내가 들었던 그 각도대로 해서 들어서 보기에는 우리가 아까 면의 각도 90도가 아니라 약간 100도 정도를 우리가 들었어요. 근데 여기서 호리존탈로 내가 가로로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서 보기에는 굉장히 좀 이제 각도가 좀 높아진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흔하게 레이어를 자를 때 많이 보게 되는 풍경이에요. 이런 식으로 내가 들었던 각도만큼 올려서 체킹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튀어나와 있는 곳만 살포시 제거를 해주시면 돼요. 조금씩 나와 있는 것들. 내가 들었던 각도를 명확하게 기억을 하고 계셔야만 호리존탈로 체킹을 할 때도 그 각도 그대로 해서 체킹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호리존탈까지 해서 체킹이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또 체킹할 때는 어떻게 해요? 좌우 똑같은 정중선으로 모아서 길이가 같은지 확인 한번 다시 해주시고요.
자, 길이가 같음이 확인됐다면 이제 어떻게 해요? 앞 사이드 쪽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뒤쪽 백쪽이 우리 다 끝이 났죠? 이제 앞쪽 사이드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앞쪽 사이드로 이렇게 커트 선상이 넘어왔을 경우에 가장 혼란스러워 하시는 것이 가이드를 어디 기점에 맞추는 것이 가장 정확할까요? 라고 하는 질문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칫할 경우, 자칫 잘못하면은 예쁘지 않은 형태의 디자인이 나오기도 하는 곳이 바로 이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명확한 정답은 앞쪽 사이드는요, 뒤쪽 우리가 백 쪽에 미들 포인트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가이드도 미들 포인트 쪽에서 가이드를 가져와서 커트를 해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 가셨죠? 그래서 똑같이 앞쪽 사이드도 미들 포인트 기점까지 나누어 놓았고요. 두 판넬을 이용해서 커트를 할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진행은 온베이스로 해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U자 라인을 그리게 돼요. 짧아지는 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층을 내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상은 둥글기 때문에 계속해서 앞쪽 사이드 쪽은 조금씩 짧아지는 라인을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지금부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가이드가 또 미들 섹션에서 가지고 온 가이드이기 때문에 당연히 또 짧아질 수밖에 없고요. 자, 이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들 포인트를 가이드 기점으로 해서 온베이스로 진행하고요. 각도는 우리가 미들 포인트에서 처음에 몇 도를 부여했죠? 그쵸, 45도를 부여했어요. 그래서 처음엔 45도를 부여해서 온베이스로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같이 한번 진행해 주세요. 자, 면의 각도 90도에서 45도의 기울기로 낮췄기 때문에 그대로 가져오시게 되면 가이드 선상이 바로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 가이드에 맞춰서 그냥 커트만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 단도 마찬가지로 뒷선의 가이드를 이용해서 앞쪽으로 이동을 하되 온베이스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똑같이 가이드가 또 바로 보여지죠? 앞쪽 마찬가지. 가이드 그대로 보여지네요. 자, 이렇게 해서 커트를 했어요. 아까 원넥스로 잘랐던 라인들이 조금씩 남아있는 건 차후에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해서 놓았는데 약간 무게감이 조금 있다 했을 땐 어떻게 해요? 처음에 우리가 미들 포인트에서도 45도를 주었지만 그 각도 안에서 조금 더 높이는 작업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살짝만 높이는 작업을 좀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코너 부분만 살짝 제거를 할 거예요. 아까 우리가 했던 작업 그대로. 온베이스는 그대로 진행할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뒤쪽과 앞쪽 온베이스를 이동해서 했고요. 버티컬을 이용해서 커트를 했지만 체킹은 어떻게 해요? 호리존탈을 이용해서 체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씩 튀어나온 곳만 제거해 주시면 되겠죠. 각도는 내가 들었던 45도에서 조금 더 들어주는 각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튀어나온 곳 정도만 정리. 자, 이렇게 해서 체킹까지 끝이 났어요. 그리고 난 후에 이젠 어떻게 해요? 오버존으로 넘어가야겠죠? 그럼 이제 오버존도 빗줄 예쁘게 해서 한번 커트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오버존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면의 각도를 이용해서 처음에 90도 그리고 온베이스를 이용해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상은 둥글기 때문에 앞쪽에 우리 센터 쪽에 오시게 되면 어때요? 두상은 둥근 라인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모발은
앞쪽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느낌으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원렉스 같은 경우에는 뒤쪽으로 살포시 가지고 와서 커트를 했어요. 그렇지만 현재 레이어에서는 그대로 온베이스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90도 각도 이용해서 커트. 똑같이 버티컬. 욕심내서 막 앞선 굴곡 라인에 있는 것까지 가져가서 자르실 경우에는 사이드 오버 디렉션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온베이스를 이용해서 그대로 한 판넬 한 판넬 이동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게 커트하시는 방법이에요. 지금 90도를 해놓았고 그 후에 우리가 약간의 무게감이 이런 식으로 하중에 웨이트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조금 더 각도를 들어서 100도 정도로 커트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조금 더 들어가는 각도 100도를 이용해서 한 번 더 커트를 하도록 할게요. 자, 90도에서 조금 더 들어가는 각도 100도 이용해서 온베이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0도 정도 들어줬어요. 아까 우리가 가이드를 보시게 되면은 직사각형에서 코너만 제거한 부분이 보이실 거예요. 그 부분에 맞춰서 코너만 제거해 주시면 돼요. 자, 베이스 온베이스 100도였어요. 그쵸? 그리고 코너 제거. 가이드 보이실까요? 자를 부분 보이시죠? 그 부분 커트. 자, 100도 들었다가 가이드 자를 부분 보이시죠? 똑같이 온베이스 자를 부분, 가이드 자를 부분. 자, 이렇게 해서 좌측에 커트가 끝이 났어요. 그럼 이제 버티컬로 커트를 했기 때문에 체킹은 어떻게 해요? 똑같이 호리존탈. 호리존탈로 하실 때도 우리가 잡아서 각도를 100도 정도로 들어서 체킹을 하셔야 되겠죠. 각도 들고 튀어나온 곳 제거. 뒤에 오버존과 똑같은 길이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호리존탈까지 좌측에 앞사이드 컷이 끝났습니다. 이제 우측 커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측 앞쪽 사이드로 커트를 시작하시면 되는데요. 방법은 똑같아요. 앞쪽 사이드는 어디에 속한다고요? 그렇죠. 뒤에 백사이드 쪽에 미들존에 속해요. 그렇기 때문에 가이드도 미들존에 있는 가이드를 가지고 와서 커트를 해주시면 되고요. 방법은 동일합니다. 버티컬 이용 온베이스로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단 여기서 주의하실 거, 두상이 계속해서 이렇게 둥근 형태를 가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원렉스를 자를 경우에는 앞쪽에서 떨어지는 머리를 약간 뒤로 가져와서 커트를 했어요. 그래야만 고객님들 일자로 예쁘게 커트를 해드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현재는 레이어 컷이죠. 앞선이 짧을 수밖에 없는 형태의 커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뒤로 굳이 가져오실 필요 없어요. 왜? 우리가 보통 레이어를 자를 때 앞선에서 가이드를 먼저 설정하고 가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오늘 지금 커트를 하실 때는 두상의 둥근 형태를 따라서 그대로 온베이스로 진행을 하시게 된다면 굳이 앞선으로 내려서 가이드를 잡지 않아도 예쁘게 떨어지는 레이어를 보실 수가 있어요. 물론 마지막에는 좌우의 밸런스를 위해서 앞으로 내려서 또 한 번 커트를 해서 예쁜 선상을 만들어낼 거지만 지금은 그것에 구애받지 않고 그대로 온베이스로 이동을 하셔도 된다라는 것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버티컬, 그리고 각도는 뭐예요? 아까 우리가 미들존에서 사용했던 45도 1차 주시고 그 위에 조금 더 각도를 들어서 코너를 제거하는 작업을 했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그렇다면 처음 먼저 45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버티컬 온베이스. 자, 45도 각도로 내렸을 때 어떤가요? 그 전에 우리가 미들존에서 잘라 놓았던 가이드들이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자를 부분은 이제 인지를 하셨죠? 그 부분 커트. 자, 그대로 온베이스 진행. 똑같이 45도 내리시게 되면 어떤가요? 또 우리가 아까 잘랐던 가이드가 그대로 보이실 거예요. 그대로 커트. 자, 마찬가지 온베이스죠? 굳이 뒤로 당겨오지 않고 그 상태의 온베이스를 그대로 진행한다. 자, 그렇다면 어때요? 또 자를 가이드가 보이시죠? 그 부분 그대로 커트. 자, 이 상태로 커트해 놓은 후에 우리가 웨이트의 무게감을 조금 더 원만하게, 조금 더 가벼움을 부여하기 위해서 45도에서 조금 더 각도를 들어서 직사각형에서의 꼭지점 모서리를 제거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조금 더 각도를 들어서 꼭지점에 모서리를 한번 코너를 제거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가이드에서 우리가 자를 부분이 보이죠? 가이드 선상은 약간 위에가 이렇게 레이어 형태를 띠고 있는 거고, 우리가 자를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여지실 거예요. 그 부분 커트. 똑같이 온베이스 조금 각도가 들려있는 상태, 잘라야 할 코너 부분. 자, 이제 버티컬을 이용해서 우리가 커트가 끝이 났어요. 그렇다면 체킹을 해야 되겠죠? 체킹은 어떻게 해요? 호리존탈, 그리고 내가 들었던 50도 정도의 각도, 처음엔 45도였지만 조금 더 각도를 들어서 코너 부분을 제거했기 때문에 50도 정도라고 말씀을 드려요. 고각도대로 해서 들어서 호리존탈 이용해서 체킹을 한번 하고 오버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체킹해 주세요. 튀어나온 곳이 있다면 그대로 체킹해서 잘라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체킹이 끝나셨다면 이제 오버존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버존 우리가 커트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똑같아요. 면의 각도 이용하셔서 90도, 그리고 베이스는 온베이스를 이용해서 커트를 해주시면 돼요. 90도 하시게 되면 자를 곳이 보이시죠? 그 부분 맞춰서 커트. 버티컬. 베이스는 온베이스. 자, 그 상태에서 우리가 또 한 번 100도로 각도를 들어서 조금 더 가벼움을 부여했죠? 지금 왜 번거롭게 자꾸 그냥 한 번에 100도를 주어서 자르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요, 각도를 내가 낮췄을 때와 높였을 때 어떤 장단점의 차이를 또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처음에 각도를 낮췄을 때 그 웨이트의 형태, 그 형태를 어떻게 하면 조금은 가볍게 갈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자꾸 제가 뭐 굳이 한 번에 갈 수도 있지만 계속해서 어필을 한다는 거는 우리 선생님들께서의 어떤 실수할 수 있는 그 폭을 조금 더 줄여드리고자 하는 목적에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 내가 100도가 될 수 있지만 그 후에 조금 더 많은 각도를 들었을 때의 느낌, 그러면 100도 이상 하이 레이어로 갔을 때도 어떤 느낌이 나올 수 있는지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시기 조금 편하시라고 계속해서 반복적인 작업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조금 힘드시지만 그 방법 그대로 한번 따라와 보시는 것이, 한 번에 그냥 레이어를 갈 수도 있지만 45도에서 한 번, 혹은 50도로 또 한 번, 그리고 90도에서 한 번, 또 100도에서 한 번의 레이어를 만들어내는 거다.
그러면 한 작품 속에서 우리가 4가지 정도의 레이어의 느낌을 볼 수 있다는 걸 생각하신다면 그닥 힘든 작업은 아니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이제 백도 한번 또 가볼게요. 자, 이제 백도로 우리가 예쁘게 한번 디자인을 또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 코너 제거. 베이스는 그대로 온베이스 이용. 자, 90도, 100도 살포시 들어서 100도 만들어 주시고 똑같이 가이드 보이시죠? 그 부분 맞춰서 코너 제거. 코너 제거. 앞쪽도 마찬가지 뒤로 가져오지 않고 그 상태에서 온베이스 이용. 코너 제거. 자, 이렇게 해서 버티컬 이용해서 커트 다 끝나셨다면 이제 어떻게 해요? 호리존탈을 이용해서 또 체킹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각도가 100도기 때문에 들 때 호리존탈 체킹도 마찬가지로 100도로 들어서 예쁘게 커트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죠? 그럼 튀어나온 곳 정도만 체킹해서 잘라주시면 되는 거고요. 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커트가 예쁘게 되어 있는지 한번 체킹해 주세요. 자,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커트가 끝이 났어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좌우의 밸런스, 예쁘게 정확하게 커트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디자인 라인인 골든 포인트, 탑 포인트부터 시작해서 이 오버전 구역을 한번 체킹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위쪽에다 이렇게 네모나게 판넬을 잡아서 항상 체킹을 하잖아요. 우리들 많이 레이어할 때 주로 많이 그렇게 체킹을 하시죠? 들고 들어서 좌우의 밸런스가 맞는지 정중선으로 모아서 사각형을 만들어주는 작업인 거죠.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골든 포인트부터 시작해서 탑 포인트로 점차적으로 이동하면서 앞쪽 센터까지 한번 계속 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온베이스 형태로 잡으셔서 튀어나와 있는 것만 제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대로 잡으셔서 튀어나와 있는 곳. 자, 그 다음 앞쪽으로 계속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체킹이 끝난 부분은 굳이 앞쪽 커트하시면서까지 가져가실 필요가 없겠죠.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엉킬 위험도 많기 때문에 체킹이 끝나신 부분들은 뒤쪽으로 가볍게 넘겨주세요. 이제 좌우 밸런스를 다 맞추셨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좀 튀어나온 곳을 또 커트를 제거를 했잖아요. 이 프론트 부분까지 다 가셔서 그리고 나서는 어때요? 잘라낸 부분은 좌우 밸런스가 안 맞았기 때문에 커트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안 맞았던 부분을 또 하단 쪽과 맞춰주는 작업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그 상태에서 우리가 방사상 혹은 피벗 섹션이라고 하는 언어들을 커트 용어들을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방사상, 수박 모양 형태를 이용해서 뒤에 꼭지점, 가장 정중선을 기점으로 가이드를 해서 수박 모양 형태, 방사상 혹은 피벗 섹션을 이용해서 체킹을 한번 할게요. 지금부터 점차적으로 이동해서 체킹을 해주시면 돼요. 자, 각도는 아까 우리가 체킹했던 고각도대로 해서 한번 들어서 봐주셔야겠죠? 그래야 자연스럽게 연결을 할 테니까요. 우리가 아까 이렇게 잡아서 온베이스를 이용해서 체킹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오버존에서 사용했던 100도, 고각도대로 해서 들어보시게 되면 체킹이 끝난 자리에서 이렇게 코너 부분이 또 생겨요. 그 코너만 제거해 주시면 되겠죠. 그대로 방사상 이용하셔서 코너만 제거해 준다. 사방으로 연결을 해줘야겠죠? 사방으로. 튀어나온 것만 정리. 자, 이렇게 해서 좌우 밸런스를 맞추는 커트까지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얼굴 앞쪽으로 떨어지는 이 손상을 예쁘게 또 표현을 해드려야 되겠죠? 왜 레이어라고 하는 커트는 얼굴 손상으로 예쁘게 라인이 정리가 되어야만 정말 완벽하게 커트가 끝났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위쪽에서 오버손에서 좌우 밸런스를 맞췄고 그 하단 쪽과 또 연결을 예쁘게 했어요. 그렇다면 이제 앞선 연결 손상을 얼마나 예쁘게 하느냐에 따라서 완성도의 차이가 또 틀려지겠죠. 앞쪽 예쁘게 한번 연결하는 작업을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우리가 체킹까지 다 끝난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앞쪽에 우리가 고객님들이 예쁘게 얼굴 선상으로 떨어지는 레이어의 형태를 깔끔하고 조금 더 예쁘게 표현하기 위해서 앞으로 내려서 정중선으로 내려서 한 번 더 체킹을 하고 좌우 밸런스를 보면서 또 앞쪽 사이드가 예쁘게 연결이 되는지 한번 체킹을 하고요. 어떻게 또 예쁘게 연결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고 예쁘게 드라이하는 과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프로파일로 나누어 놓았지만 이 상태를 앞선으로 한번 살포시 내려볼 거예요. 좌우로 나눠 놓았을 때는 예쁘게 레이어 형태가 나오지만 우리가 조금 더 얼굴 선상으로 예쁘게 안기는 머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조금 더 한번 손을 보려고 해요. 정중선으로 내려서. 자, 앞선으로 이렇게 내려서 좌우 밸런스를 보시고 1cm 정도만 커트를 해줄 거예요. 그리고 다시 좌우로 나눠줘요. 왜? 이제 각각의 좌측과 우측의 가이드를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앞머리 프론트 부분을 약간 이렇게 둥근 느낌으로 브로킹을 타주실 거예요. 둥글게. 그리고 나머지는 핀셋 처리를 해주세요.
그리고 가이드 선상에 맞춰서 예쁘게 연결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튀어나온 것 부분, 코너만 제거를 해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 가셨을까요? 각도는 가이드를 더 이상 손대면 안 되기 때문에 예쁜 연결선상을 만들어주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각도는 주지 않는 선에서 빗과 손가락만 이용해서 예쁘게 이렇게 휨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튀어나온 것만 제거를 해주시면 돼요. 이것 또한 우리가 오버 디렉션이라는 표현을 해요. 왜? 내가 자르고자 하는 가이드에 판넬을 가져와서 길고 짧음을 주는 목적에 의해서 판넬을 이동하는 것을 오버 디렉션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사이드하고 비슷하게 백쪽에서도 오버 디렉션이라는 말을 사용했지만 앞쪽도 마찬가지. 내가 원하는 가이드에 패널을 가지고 와서 길고 짧음을 표현하는 것도 오버 디렉션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자, 지금부터 내가 정해놓은 가이드의 뒷단 가지고 와서 오버 디렉션을 해서 예쁘게 각도는 0도를 이용해서 예쁜 연결선상만 만들어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조금 오버 디렉션에서 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또 이런 식으로 정중선을 넘어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렇게 돼버리면 어떡해요? 또 전체적인 틀이 깨질 수 있죠. 제가 원하는 건 우리가 정해놓은 정중선 가이드 그 이상은 넘어가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그 다음 판넬 또 동그랗게 뜨셔서 빗질하시고 예쁘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한 번 더 오버 디렉션에서 튀어나온 것 정리. 정리. 자, 여기까지 예쁘게 선이 나오고 있어요. 그럼 그 다음 단 똑같이 오버 디렉션. 딱히 이제 뭐 자를 게 없어요. 뒤로 가면서는. 자, 이 상태로 해서 예쁘게 커트 선상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측 커트는 끝이 났어요. 이제 좌측으로 한번 넘어가서 또다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정중선 가이드에 예쁘게 연결선상에 머리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좌측 커트도 시작을 해 보도록 할게요. 가이드 정해놓은 가이드에 맞춰서 또 오버 디렉션. 각도는 0도. 튀어나온 곳만 제거해준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단도 마찬가지. 둥글게 타서 나머지는 핀셋 처리. 그리고 빗질 곱게 하시고 나서 어떻게 해요? 또 오버 디렉션. 각도는 0도 가이드에 맞춰서 손가락 빗만 이용해서 예쁘게 오버 디렉션 해준다. 이렇게 코너가 연결이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만 예쁘게 연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음 단. 나머진 또 핀셋 처리. 마찬가지 오버 디렉션. 튀어나온 곳 제거. 튀어나온 곳 제거. 이 방법들이 적정선 내 것이 된 후에는요, 보통 우리 선배님들이 뒤에서 앞으로 해서 또 체킹을 하잖아요. 오버 디렉션을. 그런 방법도 가능해지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현재는 우리가 내가 잘라야 될 곳과 내가 이 부분을 좀 길게 잘랐구나, 그리고 이 부분을 좀 짧게 잘랐구나 하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하단 쪽에서도 체킹을 한다라는 개념으로 앞선에서 보시는 것이 지금은 좋으실 듯해요. 똑같이 0도 오버 디렉션. 튀어나온 것 제거. 자, 이렇게 해서
좌우의 밸런스가 예쁘게 맞았는지 체킹을 한번 해주시고요. 이제 더 이상 뒷선은 자를 게 없을 거예요. 형태를 보시게 되면 예쁘게 이렇게 짧으면서 길어지는 효과를 지금 보고 있어요. 아까 우리가 원랭스로 처음에 가이드를 잡았기 때문에요. 조금씩 아마 튀어나온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깨끗이 정리를 하고 드라이로 넘어가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U자 라인을 그대로 빗질을 한번 해서 보시면서 조금씩 튀어나와 있는 이런 부분들만 살짝씩 제거를 한번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보시게 되면 조금씩 튀어나온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만 살포시 돌아가면서 제거를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뒷부분 네이프 쪽 가서는 원랭스를 잘라놓은 라인이기 때문에 좌우의 밸런스 한번 봐주시게 되면 잘라야 할 부분들이 꼭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제거해 주시면 예쁜 레이어를 완성시킬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커트를 했던 부분은 다시 한번 또 뒷부분에서 체킹을 하셔야겠죠. 좌우가 우리가 잘 맞았는지, 안 맞은 곳이 있다면 조금씩 또 커트해서 맞춰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라운드까지 다 정리가 됐어요. 라인까지. 자, 지금부터 예쁘게 드라이를 해 놓은 후에 질감 표현을 할 곳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드라이를 시작할 건데요. 오늘은 블로우 드라이보다는 매직기를 이용해서 볼 거예요. 그렇게 해 놓았을 때 레이어의 형태를 가장 잘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매직기를 이용해서 가볍게 C커브 정도를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한 후에 질감 표현할 곳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예쁘게 드라이를 좀 시작해주세요. 근데 블로우 드라이가 아닌 관계로 하면서도 여러 가지 또 팁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레이어를 자르게 됐을 경우에 오늘의 각도가 아니라 지금처럼 원만한 각도가 아니더라도 만약에 우리 고객님께서 뭐 하관이 조금 저처럼 좀 발달이 돼 있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조금 더 턱선 정도에서 레이어를 만들어 주시는 것도 한 방법이에요. 그렇게 해 주셔야만 턱선을 또 예쁘게 가릴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혹시라도 곱슬기가 있는 고객님들이 오셨을 때는 좀 심한 경우에는요, 될 수 있으면 뭐 그 상태로 해서 커트를 해주시면 물론 좋겠지만 매직 드라이를 한번 잡아서 커트를 해주시는 것도 한 방법이기도 해요. 그랬을 때 그 느낌을 보시고 또 파마로 연결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혹시라도 우리 선생님들 위그 자체가 100% 인모가 아닌 경우, 저처럼 100% 인모가 아니더라도 아이롱 드라이나 블로우 드라이가 가능한 모질이 아니라면요, 그냥 블로우 드라이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매직이 됐을 경우에 종종 타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어때 커트 성장을 보려고 드라이를 하는 거기 때문에요. 오늘은 우리 선생님들께서 조금 실수를 안 하실 수 있게끔 커트를 하다 보니까 각도가 조금 낮춰져서 커트를 했지만 고객님의 어떤 이미지라던가 취향, 그리고 우리 고객님이 원하시는 레이어층을 명확하게 상담을 통해서 하신 후에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은데, 가장 좋은 것은 실수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고객님이 원하시는 길이를 먼저 설정하고 가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야 그 이상 내가 어떤 층을 낸다고 하더라도 그 길이 안에서 다 해결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은 인컬러 드라이를 하지만 혹시라도 얼굴이 긴 분, 살이 없으면서 긴 분일 경우에는 인컬보다는 아웃컬이 낫겠죠.
아웃컬 같은 경우에는 확장감을 주잖아요. 각 그 레이어의 단마다, 내가 각도를 줬던 단마다 아웃컬을 했을 때 리치라는 것을 보기 때문에 조금씩 확장감을 줘서 조금 긴 라인을 조금 더 넓어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마무리 하시면서의 드라이도 고객님의 얼굴 형태에 따라서 조금씩 변환을 주시는 것도 디자이너가 해야 될 일이기도 하고요. 지금 저희 한쪽은 한데도 굉장히 예쁘게 레이어가 잘 나왔어요. 이 선생님들 머리도 예쁘게 아마 스타일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우리 선생님들 드라이까지 예쁘게 완성이 되셨죠? 저도 이렇게 예쁘게 한번 완성시켜 봤어요.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내가 무게감을 조금 감소하고 싶다라고 하실 경우에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틴닝보다는 그냥 가위를 이용해서 모류 방향대로 이용해서 모양 감소를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앞선을 조금 내가 가볍게 하고자 하실 때는 어떡할까요? 이렇게 판넬을 드셔서 모류 방향대로 해서 가위를 깊게 넣어서 커트를 해주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드라이를 하시면서 이 부분은 조금 모량을 감소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부분들은 그렇게 가위를 좀 깊게 넣어서 모량 감소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레이어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조금 더 이제 정리를 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요. 일단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아직은
조금은 미숙한 관계로 처음부터 선배님들이 하시는 것처럼 위에서 가이드를 잡거나 아니면 앞선에서 가이드를 잡아서 하시는 것보다는 아직은 테크닉적으로 약간은 부족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고객님과의 상담 후에 고객님이 원하시는 길이를 먼저 설정하셔서 그 안에서 우리가 더 이상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원랭스를 이용해서 고객님이 원하시는 길이를 먼저 설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난 후에 이어 투 이어를 나눠서 브로킹과 섹션을 나눠 놓은 후에 구역은 어떻게 해요? 온더, 미들, 오버 세 구역으로 나눠서 먼저 커트를 시작해 주시면 되는데요. 온더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그 상태에서 우리가 각도를 너무 들어서 커트를 해버리게 된다 그러면 그 윗단으로 올라갈수록 각 패널마다 이 네이프 쪽에 있는 그 층을 조금 더 그러니까 연결선상을 예쁘게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층을 확보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온도존에서 처음에는 20도, 그리고 또 중요한 거 면의 각도라고 말씀드렸죠. 면의 각도에서 내가 자르고자 하는 패널에서 직각을 들었을 때가 90도고 낮추면 반을 낮추게 되면 45도, 더 낮추게 되면 20도 혹은 0도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네이프 온도존에서는 가급적이면 20도 정도로 한번 커트를 먼저 1차적으로 해주시고요. 웨이트가 조금, 그러니까 무게감이 좀 감소가 좀 적다라는 느낌이 드셨을 때는 30도 정도에서 조금 더 들어서 커트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커트를 해주실 때 개념 자체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보통 저희가 머리가 길기 때문에 직사각형이라는 표현을 할게요. 이것을 한 판넬로 놓고 봤을 때 처음에 20도로 커트를 했지만 각도를 조금 들게 되면 여기 코너 부분 있죠? 사각형에서 이 코너 부분만 제거를 해주시면 된다라는 개념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대로 어떻게 해요? 버티컬을 이용해서 커트를 하시면서 온베이스로 계속 이동을 했어요. 여기까지 기억나시죠? 그리고 나서 다 끝난 상태에서 체킹은 어떻게 해요? 자르는 건 버티컬로 했지만 체킹하시는 것은 우리가 들었던 각도 30도 정도나 25도 정도 그 상태에서 호리존탈로 들어서 각도의 범주를 꼭 내가 들었던 그 각도대로만 들어서 체킹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셔서 더 들리거나 더 밑으로 가거나 했을 때는 튀어나오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또 체킹한다 생각하시고 잘라내버리시게 되면 전체적인 틀 자체가 또 깨져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체킹이 끝나시고 나면 미들존으로 가게 돼요. 미들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두상에서 가장 넓은 구역을 뜻하죠. 그럼과 동시에 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느냐, 이어 백포인트와 이어 포인트, 가장 모발이 없는 곳에 속하기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버티컬과 온베이스를 이용해서 쭉 이동을 하시되 나중에 요 햄라인 쪽, 이어 백포인트 쪽에선 어떻게 해요? 오버 디렉션, 약간 가이드 쪽으로 당겨서 커트를 해주셔야만 나중에 혹시라도 내가 연결선상에서 훅 하고 들어가는 일이 없는 예쁜 커트를 만들어내실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네, 그리고 미들존에서는 처음에 각도를 몇 도를 줬죠? 우리가 면의 각도를 이용해서 45도를 줬어요. 그래서 하단 쪽 가이드에 맞춰서 45도를 줬더니 그래도 웨이트가 약간 뭉치는 감이 있다. 그래서 똑같이 또 우리가 약간 각도를 올렸죠. 그래서 50도 정도 해서 똑같이 요 사각형에서 코너만 또 제거를 해줬어요. 그래서 미들 존까지 다 예쁘게 커트를 한 후에 체킹은 또 어떻게? 호리존탈 이용해서 해주셨고, 그리고 이제 오버존으로 넘어왔죠. 오버존은 어떻게 했어요? 면의 각도를 이용해서 90도를 먼저 측정했어요. 그렇죠? 90도로 해서 온베이스로 쭉 이동을 했어요. 했는데 이 각도 자체에서 우리가 조금 더 예쁜, 그러니까 웨이트의 뭉침 자체, 하단 쪽에 너무 많은 모발이 뭉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약간 10도 정도 더 들어줬어요. 10도 정도 더 들어서 예쁘게 웨이트를 조금 더 분산시켰다라는 거죠. 그래서 형태, 실루엣 자체를 어느 한 곳에 치중한 것이 아니라 예쁘게 이런 타원형의 형태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레이어를 우리가 치실 때는 내가 원하는 곳에 따라서 각도를 조금 더 들어주셔도 되고 아니면 좀 무게감 있게 가고 싶어 할 때 좀 낮춰주셔도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한 후에 앞쪽 사이드로 넘어갔어요.
그리고 앞쪽 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어디가 가이드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느 부분에 속한다고? 그렇죠. 미들존에 속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가이드도 미들존에서의 가이드를 가지고 앞쪽 사이드를 예쁘게 커트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미들존에서 우리가 각도가 어땠죠? 45도였죠. 면의 각도 45도. 그러면 똑같이 앞쪽 사이드도 45도로 잘라 놓았다가 조금 무겁다 싶으시면 조금 더 들어서 그 코너만 제거해 주는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45도에서 50도가 되는 레이어를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온베이스로 이동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또 어떻게 해요? 체킹은 똑같이 호리존탈로 들어서 체킹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똑같이 오버존에서는 어떻게 했나요? 보통은 우리가 원랭스를 자를 때는 이 앞쪽, 우리가 이렇게 떨어지는, 이렇게 지금 이런 부분, 센터 쪽, 그리고 프론트 쪽, 앞머리 쪽 라인들이 보통 앞선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우리가 고객님들이 다니시진 않잖아요. 그래서 원랭스를 자를 때는 우리가 뒷선으로 넘기는 선상으로 해서 약간 뒤로 넘겨서 커트를 했단 말이죠. 근데 현재 레이어에서는요, 그대로 온베이스로 진행하셔도 돼요. 왜? 어차피 두상은 둥글고 앞쪽 라인은 조금 짧은 듯한 U자 라인을 만들어주는 것이 레이어의 목적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온베이스로 쭉 그냥 이동하셔도 돼요. 앞선도 마찬가지 뒤로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튀어나온 것 그대로 온베이스로 90도 각도로 커트를 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앞쪽 사이드도 오버존에 속하는 오버 앞쪽 라인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90도로 했지만 나중에는 100도로 들어서 또 웨이트를 약간 유하게 흐를 수 있게끔 레이어를 줬어요. 그리고 체킹하실 땐 어떻게 해요? 100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호리존탈로 들어서 보기에는 힘들기 때문에 그 각도대로 해서 우리가 빗질을 좀 높게 했죠. 이런 느낌으로 내가 줬던 100도대로 이렇게 잡아서 100도 느낌만큼 잡아서 호리존탈을 이용해서 체킹을 했어요. 자, 여기까지 잘 기억을 하고 계시죠?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해주셔야 될 부분들이 탑 부분과 골든 포인트 쪽에서 어떻게 해요? 좌우에 이제 밸런스를 맞춰줘야 되겠죠? 좌측과 우측이 나는 분명히 체킹을 해서 예쁘게 잘랐다 하더라도 혹시라도 내가 모르는 어떤 오차적인 단위 범위가 또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탑 부분, 골든 포인트부터 시작해서 탑 부분부터 해서 앞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온베이스로 반 호리존탈로 들어서 사각형을 만들어 가면서 같은 부위의 모발로 사각형을 만든 후에 그대로 진행하면서 양쪽에서 만났기 때문에 코너 부분이 분명히 존재할 거예요. 혹은 또 좀 더 긴 단차가 만들어져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의 코너를 제거를 해서 사각형을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리고 내려놓게 되면 어떻게 해요? 사방팔방으로 그 모발들이 다 떨어지겠죠? 모다발들이. 그러면 그 모다발들을 이용해서 내가 새로 생성된 이 부분 가이드를 이용해서 그 하단 쪽에 연결선상을 또 가이드를 통해서 100도 정도 들어서 튀어나와 있는 곳을 또 체킹해서 잘라주시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체킹이 끝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우리 고객님들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앞쪽에서 떨어지는 라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 우리 고객님들께서 그리고 직면하는 디자인 라인이기도 하죠. 그럴 경우에 앞선으로 중앙으로 내려서 정확하게 가이드가 맞는지 확인하시고, 혹은 조금 더 내가 얼굴 선상에서 좀 긴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올라가는 형태를 보고 싶다 하실 경우에는 한 1cm 정도를 잘라내세요. 그러니까 뒤쪽에서 가이드 잡았던 것을 앞쪽에서 잡았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 방법대로 해서 똑같이 가이드를 잡으시고 다시 좌우로 나눠주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 가이드들에서 약간 원형으로 모발들을 내리고 나머진 핀셋 처리를 하신 상태에서 그 가이드를 기점으로 해서 오버 디렉션, 이 하단 쪽 길이는 손대지 않겠다라는 거죠. 정중선에서 내가 잡은 가이드도 물론 가이드지만 기존에 내가 잘라놓았던 가이드들도 절대 손대면 안 되지만 연결선상에 있어서 튀어나온 곳 정도는 꼭 제거를 해주셔야만 돼요. 단 각도는 0도 각도. 왜?
기본 베이직. 우리가 전체적으로 실루엣은 다 완성해 놓은 상태에서 지금 앞선을 예쁘게 오려서 어떤 질감 표현적인 느낌으로 고객님의 얼굴을 감쌀 수 있게 예쁘게 떨어질 수 있게 하는 그 라인을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각도를 드신다거나 안 하셔도 예쁘게 연결만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 그리고 연결이 된 후에 그 다음 단 똑같이 내려서 연결, 그 다음 단 똑같이 내려서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우측이 끝났기 때문에 좌측도 마찬가지로 원형으로 뜨셔서 오버 디렉션, 손가락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가야 되겠죠. 왜? 가이드는 자르지 않으면서 연결만 예쁘게 해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 손 자체도 사선으로 가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그쵸? 그렇게 해서 둥글게 내려서 또 체킹, 또 체킹하고 연결, 그 상태로 해서 이렇게 예쁘게 형태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드라이를 또 예쁘게 해서 블로우 드라이가 됐던 매직 드라이가 됐던 예쁘게 드라이를 하신 후에 내가 조금 더 모량 감소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면 모량 감소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혹시라도 우리 요즘에 많이 C컬이 굉장히 요즘에 트렌드이기도 하죠. 근데 여성스럽지만 좀 어린 느낌, 그리고 대부분의 여학생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이기도 해요. 근데 그럴 경우에 C커브를 넣어줄 때 보통 사용하시는 방법들이 원랭스를 많이 사용을 하세요. 왜? 차분하게 하단 쪽에서 C커브만 넣어주려고 하는 목적에 의해서 자꾸 생각을 하시는데요. 여기서 제 생각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원랭스를 자르신 후에 그 안에다가 틴닝이나 모량 감소를 통해서 가벼움을 부여해서 C컬을 만들어주는 것이 대부분의 목적이실 수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보통 원랭스라고 하더라도 C컬 같은 경우에는 약 한 10도 정도의 단차를 주는 것이 가장 좋아요. 왜? 모발은 항상 짧은 쪽에서 긴 쪽으로 따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10도 정도의 단차를 주시게 된다 그러면 굳이 파마를 넣지 않는다 하더라도 적정선에 들어가는 느낌을 보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각도라고 하는 것은요, 항상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어느 정도의 각도를 주느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실루엣 느낌이 많이 틀려져요. 그래서 굳이 우리가 모량 감소를 하지 않아도 파마를 했을 때 조금 더 예쁜 느낌을 주고자 한다면 원랭스가 아니라 10도 정도의 각도 차를 주는 커트가 가장 용이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J컬. 지금처럼 우리가 조금 강한 J컬 느낌에서는 지금의 이 각도의 레이어도 괜찮지만요. 보통 지금보다 나는 단차를 너무 주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하실 경우에는 15도 정도. 왜? C커브보다는 조금 더 많이 강하게 들어가는 것이 J컬이기 때문에 조금 더 탄력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각도를 적정선 이용하신다면 굳이 티닝 처리를 하지 않아도 예쁜 스타일을 여러 종류로 만들어내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레이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굳이 우리가 막 어떤 크게 각도를 막 뭐 두상각도, 면의 각도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우리가 한 단 한 단 그 패널만큼 우리 고객님과의 상담을 통해서 그 패널에 맞는 단차를 주시면서, 그러니까 조금씩의 웨이트를 깨주는 역할, 무게감을 조금씩 감소해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말 그대로 레이어의 역할 자체를 그대로 이해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저희 수업이 끝이 났고요. 또 이렇게 오랜 시간 또 함께 공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공부를 좀 많이 해주시고 이미지 트레이닝 항상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좀 쉽게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해하실 수 있는 작품 열심히 준비해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건강 조심하세요.